계정 누리과정 발문 요령이에요. 이걸 좀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면 동일하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개 방식이라든지 또 발문에 따라서 유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유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다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오죠. 다 알면은 뭐하러 오겠어요. 그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일을 다 알고서는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려고 이제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잘 이끌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1학기 때 어떻게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2학기 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선생님이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에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아는 그 주제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아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씩 보시고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른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고 해요. 연애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언제 영화 보러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주말에 토요일이 괜찮아요? 일요일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택 권한을 주되 그 선택 권한을 줄 때도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지 유아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겠죠. 저번에 놀이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 고르면은 너네들이 어느 정도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우리 저번에 이렇게 많이 골랐었는데 몇 가지 활동을 했었지? 이렇게 활동을 했었지.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몇 가지를 여기서 고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유아들이 고르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아들이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피력을 하세요. 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봤을 때 저번에 이런 면도 보였던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유아들이 하는 겁니다. 유아들이 해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실패도 해보고 시간도 모자라보고 재료도 부족해보고 그렇게 경험을 해야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마찬가지로요. 진짜 신발을 만약에 신어요. 신발을 신는데 다 신발끈을 다 묶어주세요. 매번. 너무 급하니까. 그럼 그 아이는 신발끈 묶는 기회가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늦게 신발끈을 묶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게 프로젝트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나는 너네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네 의견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거기서 묻어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 그래 그것도 생각났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유아는 얘기를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말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 안 들어줄 거니까. 유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계속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아라면 내가 지금 몇 분 동안 앉아있고 그리고 이 유아들이 몇 분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활동에서 어떻게 놀아야지 흥미가 있을까? 재미있을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 준비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 유아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한 것을 지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제일 뒤에다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왜냐면 스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옮겼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파랑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프로젝트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주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 그리고 질문으로 아이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한다는 건 되게 흥미로울 때 하는 거겠죠? 궁금할 때. 그럼 흥미있는 주제를 우선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경험하는 좀 친숙하고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어린 연령 같은 경우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또 큰 연령 같은 경우는 파생되는 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처음에 이제 접하거나 또는 어린 연령 같은 경우는 아동 자신, 점차적으로 바깥으로 넓혀가잖아요. 아동 자신, 뭐 장난감이 될 수 있고 우유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죠. 그쵸? 그리고 지역, 뭐 그 지역에 있는 축제, 장소는 미아 프로젝트, 길 프로젝트, 이웃 프로젝트, 그리고 병원 프로젝트 이런 게 있고요. 시간은 시계 프로젝트. 그리고 자연은 빛도 있을 수 있고 물, 흙 이런 것들. 그리고 모양이나 색깔은 굉장히 단순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린 연령한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식, 발명할 수 있는 발명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신 후에 이전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는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이전 경험을 어떻게 공유를 할 건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의 기억을, 유아들의 기억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있을 수가 있고, 글도 있을 수가 있고,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식에 지금 유아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것을 기초하여서 질문을 모으시면 됩니다. 원래 이때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질문은 언제 모아야 되지? 이렇게 굳이 질문 시간을 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이전 경험 나누기를 하다 보면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뇌의 폭풍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의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종이에다 적는 거예요. 포스트잇에다 또는 종이에다 적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적는다는 거는 굳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어린 연령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칠판에다 적어서 바로바로 흥미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시각, 봤을 때 어땠니? 촉감 어떤 느낌이었니? 어떤 소리를 들었어? 어떤 냄새가 났어?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교사 주제망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예상 주제망들이 있으실 건데, 그 주제망처럼 아이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유아들의 흥미는 교사의 흥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유목이 긴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유목이 작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아들이 대답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여기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전개 단계에서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 단계에서. 그리고 거의 브레인스토밍이 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목화,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 그룹을 짓는 활동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딱히 유목화하는 시간 이렇게 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놀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놔두시면 됩니다. 이게 분류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그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들은 선생님이 됐지만 유아들 같은 경우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인지 알겠니? 어떤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말이 없으면 짧게라도 말이 없으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룹 집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제망을 구성을 하시는데요. 네, 망의 형태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막 가지치기를 하죠. 유목이 긴 것은 유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장난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장난감에 대한 종류만 해도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름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목이 길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안다는 거는 정말 재미있어하는 부분이고 관심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질문을 찾게 됩니다. 질문을 찾는 시간을 굳이 마련하지 않으셔도 돼요. 쭉 하다 보면은 계속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게 너무 궁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아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궁금하다고? 그러면 질문이 한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질문 목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목록표를 이때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주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 목록표를 이때 준비를 해가지고 가정으로 배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어떤 부분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자원을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시는 게 더 빠른 자원을 모으는데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잘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원 목록표를 작성을 하고 난 후에 유아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발표를 하게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살짝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발표 능력이라든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신의 자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왜냐면 자원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장난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도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실물 자료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많아요. 책자도 많고 사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모여지면은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프로젝트 2단계는 전개 단계입니다. 이 전개 단계가 그 전개 1단계, 전개 2단계 이렇게 나눠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질문이 많아서 그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유아들이 더 알아보고 싶어서 늘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전개 단계인데요. 이때 전문가 초청, 면담이나 견학, 그리고 전후활동, 실습, 인터뷰, 실험, 다양한 경험으로 질문을 해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프로젝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찾지 않고 되게 많은 경험만 그냥 사진 찍어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결하는 게 전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젝트란 저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아이들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활동을 이때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표현을 공유한다는 거, 나누는 거죠. 그리고 관찰, 탐구하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를 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방문은 견학 이유가 아니어도 돼요. 견학 전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고 면담하고 전문가 초청을 하는 이유들은 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견학 전에 뭐 하러 가는지 이야기, 공문을 미리 발송하거나 전화를 미리 해서 진행 과정을 잘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 거랑 안 한 거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를 모방하거나 글자를 통문자로 잘 익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가 유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통문자도 굉장히 잘 익힐 수가 있어요. 자꾸 단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고 그 글자랑 저 글자랑 같네 하면은 그 글자도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견학 가기 전에 사전 질문들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또 탐색하고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 때문에 어떤 걸 보러 여기를 가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떤 것들, 물체나 사람이나 과정이나 사건 순서들 같은 경우 다 잘 생각을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한 번씩 짚어주시는 거랑 짚지 않은 거랑 굉장히 차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 수, 사회, 과학, 미술 이런 모든 발달들이 잘 골고루 연계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인 거죠. 근데 질문 해결을 안 하고 그냥 활동만 해요. 이거는 프로젝트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3단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전개 2단계로 가실 수도 있고요. 뭐 2단계 빼고 마무리 단계로 가게 되면 이때는 전시, 그리고 표현, 결과물을 소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묻고 어떤 과정을 통해 찾게 되었는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린 연령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라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에 뒷받침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
계속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찾았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알게 되었지. 이렇게 한 번씩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담을 나눌 때요. 유아들과 함께 그동안 했던 활동들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찍어두세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저걸 언제 찍었지? 저번에 사진 찍은 건 알았는데 저건 찍은지 몰랐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랬었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 영상 보면서 뭐 이제 다과가 또 같이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짜잔 하고 보여주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될 거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과정을 재창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 그리고 이런 질문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어. 이걸 알게 된 것을 누구에게? 부모님께. 또 누구에게? 우리 원에 있는 동생들한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유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모든 창작 활동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물론 못 갖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보다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은 나와 친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의견을 보여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장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또 이럴 때 다른 연령한테 내가 이걸 이렇게 알게 된 거를 소개를 하는 것도 자신감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이건 누가 궁금하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누구누구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알게 되었지? 그럼 아주 짧게라도 얘기해요.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문장이 점점 길어지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재미있는 주제를 엿보기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3월달에서는 유아들이 좀 긴장되어 있기도 해요. 물론 그대로 올라온 경우 또는 선생님 변동이 없는 경우, 유아들의 이동이 없는 경우 괜찮긴 하지만 선생님이 바뀌거나 또는 유아가 바뀌거나 또는 반이 바뀌어서 그냥 교실이 바뀌어서 그냥 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친구, 우리 반, 우리 원 위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 3세는 친구, 그리고 만 4세는 우리 반, 만 5세는 우리 원 위주로 활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과 교실의 관계도를 알고 반을 떠나서 더 큰 소속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관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절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원에 어떤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는 결혼. 유아들은 좀 스토리가 있는 동화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온대요. 그럼 더 관심을 가겠죠. 그래서 결혼 또는 또 미아라고 하는 건 길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안전교육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7, 8월 달은 저는 슈퍼마켓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슈퍼마켓 가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사진 찍어 놓고서는
뭐 언어 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슈퍼마켓에 있는 것들 맛볼 수도 있고,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슈퍼마켓에 관련된 사람들 뭐 이런 막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유아들이 많이 안 되는 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심이 있어야지만 질문을 하게 되고, 관심이 없으면 딱히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우유도 너무 재밌었고, 물도 막 얼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게 되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음식에도 들어가고, 물감에도 들어가고, 뭐 색채 막 엄청 자연물에도 들어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고양이가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 과일로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과일의 효능도 있을 수가 있고, 과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술 활동도 있고, 실험도 있고, 되게 많아요. 과일 가게도 가볼 수 있고.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는 어린 연령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네모 모아보자, 세모 모아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린 연령들도 모양 같은 거는 정말 간단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감각을 충분히 자극시켜 주거나 큰 연령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이름이 있다는 것으로 통모자를 잘 익히고 재미있게 글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라는 주제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모든 거에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통모자를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들 찾아보는 거, 다른 것도 찾아보고, 뭐 간판, 이름, 뭐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시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고, 시계의 모양도 되게 다양한 거, 그리고 시계 만드는 것도 가보고, 시계 파는 것도 가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올림픽 같은 거, 뭐 여기에서는 뭐 제일 많이 나는 그런 특산물들, 이런 것들 하도 정말 재밌게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는요, 되게 어떤 활동지나 이런 것들을 활동지로 물론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아이들의 과정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뭐 시작 단계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간 활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다 붙여놨었어요.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개 단계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마다 사진을 바로바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흐름을 이해하게 되죠. 아, 이 활동 다음에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했구나. 그래서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답을 얻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순서를 막 외우게 돼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나중에 후일담을 나누게 될 때,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너무 재미있게 되면 집에서도 막 얘기를 해요. 대략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재밌고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게 되면 스스로 막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런 반응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활동지에 막 매이다 보면은 유아들이 계속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앉아서 다 통일되게 그런 것들을 굳이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놀이 수업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유아들이 굉장히 많은, 알아가는 거에 대한 재미? 그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내가 글을 못 써요. 그림을 못 그려요. 이것도 못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된대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활동지가 프로젝트 수업은 아닙니다. 물론 활동지도 포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그 놀이가 재미있어야 놀이인 거잖아요. 좀 재미있게 한 후에 활동지를 하더라도 좀 재미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라면, 이 유아라면 재미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원을 올 때가 더 재밌겠죠? 우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엄청 간단하기도 하고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 아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다른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